범부채 이야기. 5. 이 가을에 무럭무럭 잘 자라는 풀이 있다. 원추리와 각시원추리, 범부채가 그렇다. 이것 모두 봄에 새싹을 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므로 한 해살이를 마친 셈이다. 그 과정에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했다. 누렇게 말라가는 잎이 보기 싫은 데다 한결같이 긴 꽃대에 단열매를 이기지 못하고 비스듬하거나 드러누운 게 보기 싫어 강제로 베었다. 그러자 이 중에 범부채가 먼저 새싹을 여름에 막바지에 드러내더니 마치 계절을 잊은 양 파릇하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이었다. 범부채가 이러할 때 단풍 사이 원추리와 각시원추리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. 원추리와 각시원추리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할 때는 엄연히 봄이다. 내 보기에 올해 두 번째 싹을 내민 그것들의 어린 잎을 나물로 취함에 봄과 이 가을의 차이를 모르겠다. 뒤 텃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. 승검초도 절로 말라 죽기 전에 베었다. 그걸 심기 한 해 전에 부추가 먼저 그 땅을 차지했다. 그러나 부추는 승검초를 이기지 못하고 심은 지 3년째 이것만 한 번도 먹지 못했다. 그동안 뿌리가 제자리를 잡았다는 게 드러났다. 며칠 전부터 씨 같은 싹이 돋기 시작했고 승검초 틈에서 살아남은 건 꽃 피우기 직전에 돌입했다. 부추가 잘 자라도록 요즘 물을 준다. 봄철에 물을 주던 때와 다른 마음으로 말이다. 이에서 느끼는 분명한 사실은 풀을 강제로 제어하면 심한 반항을 한다. 그 증거가 서서히 잎이 시들어가는 이 가을에 범부채를 비롯하여 원추리와 각시원추리, 산해밭, 소명지 꽃이 새싹을 틔우는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지? 부끄러울 때가 있다. 범부채 마른 줄기가 비록 땅을 베고 드러누워 눈에 거슬리더라도 모른 척 내버려두면 절대 한 해에 두 번 싹을 틔우지는 않을 것이다. 풀의 처지에서는 자연의 순리대로 한 해살이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. 강제로 명을 짧게 하자 풀은 본능적으로 끈질긴 생명의 존귀함을 표한다. 봄과 달리 물을 주지 않는데도 범부채는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다. 이에서 내년을 대비하는 한 가지를 터득했다. 줄기 밑동보다 부채 모양의 잎을 지탱하기도 버거운데 긴 꽃대에 주렁주렁 열매를 달면 이 푸른 도도함이 사라지고 허리가 부러진 양 드러눕는다. 보기 싫어 올 봄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았다. 그런데도 심은 지 3년째인 탓에 작년만큼 키가 자랐고 열매는 더 많이 달렸다. 절로 있게 내버려두지 않고 열매를 따고 줄기를 벤 결과가 두 번째로 싹을 틔어 볼 때마다 나로 하여금 놀라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. 내년에는 자라면 범부채를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풀의 처지에서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나를 몹시 미워할 수도 있다. 절로 두었을 때의 꽃이 피는 시기를 늦추려면 지금과 달라야 한다. 즉 올해처럼 멋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았을 때 내가 풀의 생활사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나서면 범부채를 도도하게 키울 가능성이 크다. 물론 해보지 않아서 결과는 예측과 어긋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년에는 그리 시도할 것이다. 즉 꽃망울을 맺기 전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줄기에 마디가 생기고 잎이 크게 자랐을 때 살벌하게 낫지를 할 것이다. 나의 살벌한 행위가 풀의 처지에서는 가혹하고도 잔혹함으로 이어질 것이다. 이에서도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풀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말은 그러면 한 해 두 번 태어나므로 얼마나 좋아? 풀은 절대 나의 말에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. 범부채 녹색 열매를 따 소쿠리에 담은 지 한 일주일쯤 지났다. 색이 누래칙칙하게 변하여 열매 껍질이 벌어지고 그 속에 마치 검게 잘 익은 포도 송이를 아주 작게 축소한 것 같은 예쁜 열매가 되었다. 이는 농부가 들깨 또는 참깨를 미리 베는 것과 같다. 내버려두면 농부는 애써 지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. 내가 강제로 식물의 명을 줄인 탓에 벌과 나비도 뜸해졌다.
대신 참치가 꽃을 피우고서 텃밭에는 벌과 나비를 볼 수 있다. 마당 폭판에 자리한 구절초도 하나둘 꽃망울 맺기 시작했다. 머지않아 구절초 꿀을 훔치려고 가을 벌레가 찾아들 것이다. 작년에 거둔 씨를 여기저기 뿌렸더니 왼쪽 단풍나무 밑에 구절초가 촘촘하게 싹을 내어 잘 크고 있다. 자라는 속도와 무관하게 라고 칭찬해도 한 해 두 번째 꽃을 피우지는 못할 것이다. 왜냐하면 우리 고장의 날씨가 만만찮다. 반바지로 견디기 어려워 긴 바지로 그저께부터 바꾸었다. 뚝뚝 떨어지는 기온은 아침 저녁에는 벌써 서늘하다 못해 차다는 생각이다. 이 같은 날씨의 변화에서 범부채가 얼마나 견딜지는 궁금증을 떠나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. 나와 식물의 변화 못지않게 동물가족 삽살이도 달라졌다. 6시쯤에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이 드러났고 그때 밖에 나서니 사랑이가 제 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. 어제까지는 아가씨가 내 방 앞 맨땅에서 잤다. 아가씨는 나와 최단 거리에 있으려는 눈치다. 낮에 집안에 있을 때 내 자리는 늘 거실이다. 따라서 그때는 아가씨가 현관 앞을 차지한다.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를 옮기면 사랑이 아가씨도 따라하는데 내 방 창앞이다. 그런 아가씨가 간밤에는 뽕나무 밑 제 집에 들어가서 잔 모양이다. 물론 초저녁에는 창앞에 있었다. 이처럼 나도 삽살이도 계절이 바뀐 날씨에 따라 대응하는데 풀도 예외일 수 없다. 어느 정도 크다가 범부채도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는 굴복하고 말 것 같다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. 글,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.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